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공감이 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상처받지 말아야겠다 생각할수록 더 깊이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흔들려요. 이젠 신경 쓰지 않으려고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기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더 오래 마음에 걸려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건가? 왜 이걸 신경 쓰고 있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 텐데 나만 혼자 계속 그 장면을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따라오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2500년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장자예요. 공자나 노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장자는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 장자만큼 깊이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집신을 엮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요. 장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장자는 젊은 시절에 송나라에서 작은 관리 일을 했어요. 칠월리라고 온나무 숲을 관리하는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유림 관리직 정도예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이었고 이후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집신을 엮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쌀을 빌리러 갔다가 망신을 당한 이야기도 나와요. 옷이 낡아서 새끼줄로 허리를 묶고 다녔다는 묘사도 있어요. 그런데 초나라 위왕이 장자의 명성을 듣고 사자를 보내요. 황금과 마차를 들고 와서 재상 자리를 맡아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제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받은 것과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상황이에요. 아니, 평생 그 자리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도 많은데 장자는 집신이나 엮고 있었잖아요. 그때 장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초나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제사용 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는 몇 년 동안 잘 먹고 정성껏 길러지다가 제삿날이 되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제단으로 끌려가요. 그때 그 소가 평범한 돼지가 되고 싶어도 이미 늦은 거죠. 저는 그 소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진흙 속에서 노는 거북이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사자를 돌려보냈어요.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요. 장자는 남이 뭘 줘도, 남이 뭘 알아줘도 자기 안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이 한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 할수록 왜 더 상처받을까요? 상처는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는 내가 이래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와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알아줘야 해. 우리 관계라면 이렇게 해줘야 정상이야. 이런 기준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상대방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상대방은 그 기준을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기준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더 재밌는 건 그 기준이 나도 모르게 생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온 것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기준이 됐는데 나 자신도 그게 기준인 줄 몰라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이 정도가 사실은 내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역설이 생겨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단단히 기준을 세울수록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결국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잊은 사람을 천인이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를 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뒤에 더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상처는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을요. 상처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딱 3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상처받는 사람은 나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나는 분명히 나비였다.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 사람이었다. 과연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게 그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자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고정된 게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것이 완고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 나를 건드리면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다니.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장자는 그 나라는 게 사실 나비 꿈처럼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나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건드릴 때 더 아픈 거예요. 돌과 두부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힘으로 쳐도 돌은 끄떡없고 두부는 부서져요. 그렇다고 두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딱딱함의 차이예요. 역설적으로 딱딱할수록 더 잘 깨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너무 단단하게 붙들수록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받는 사람은 비교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자는 우물 안개구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 안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여름 벌레에게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각자 자기 세계의 크기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게 남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반대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우물의 크기로 남을 판단하고 남의 우물 크기로 나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패턴을 보면요. 대부분 비교가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봤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만 하고도 인정받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 비교들이 상처의 원료예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상처의 절반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상처받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장자의 친구 해자가 죽었을 때 장자는 슬퍼하는 대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해자가 처음 태어날 때는 형체도 없었고 형체가 생기기 전에는 기도 없었다. 뒤섞인 것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 삶이 생겼다. 이제 또 변화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가는 것과 같다. 장자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이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흐르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상처 입힌 그 말도 흘려보내면 지나가요. 잡고 있으면 계속 남아요. 문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예요. 물속에 손을 담갔다 빼면 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장자가 꿈꾼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언가가 지나가도 그것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세요? 남의 말을 오래 붙잡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교적 잘 흘려보내는 편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실제로 어떤 건가요? 장자가 말한 핵심 개념 중에 심재라는 게 있어요. 직역하면 마음의 재개,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감정을 없애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장자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장자는 제자 안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부합하는 것을 찾을 뿐이다. 귀라는 것은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돈은 오직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빔, 그것이 바로 심재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들어요.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판단해요. 저 말이 날 무시하는 건가? 저게 무슨 의도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말의 진짜 의미보다 내가 만들어낸 해석이 더 커져요. 그 해석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귀로 듣는다는 건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구나.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의도를 추측하지 않고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만들어질 틈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처받는 과정이 이래요. 누군가 말을 해요. 그 말 자체는 10글자도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100가지 해석을 만들어요. 그 해석들 중 가장 나쁜 것에 꽂혀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10글자짜리 말보다 내가 만들어낸 90글자짜리 해석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밤에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그래요. 말은 이미 끝났는데 내가 만든 해석이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나를 그렇게 봤던 거야. 그때 저 말도 그런 의미였던 거야 라고 과거까지 끌어오기 시작해요. 10글자짜리 말이 어느새 나의 역사 전체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장자가 초나라 재상 자리를 거절할 때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왕이 나를 알아봐줬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 마구 들었겠죠. 그런데 장자는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바라봤어요. 그냥 소가 재단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상처는 남의 말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위에 내가 쌓아 올린 해석이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 오래 마음에 걸리셨던 적 있으세요? 돌이켜보면 그 말 자체보다 내가 만든 해석이 더 컸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거야?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요. 장자가 말하는 건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해자가 찾아와 보니 장자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해자가 깜짝 놀라서 말했죠.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때 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슬펐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왔다. 형체도 없었고 기도 없었다. 그것이 변해서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됐다. 이제 또 변해서 죽음이 됐다. 이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다. 아내는 지금 천지 사이의 큰 방에서 편히 쉬고 있다. 내가 따라 울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장자도 처음에는 슬펐다고 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느꼈어요. 근데 그 슬픔을 붙잡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듯 흘려보냈어요. 그게 장자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느끼되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물이 돌에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요. 오히려 억지로 안 받으려 할수록 더 오래 가요.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무시해야 해라고 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순간 그게 이미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억누르는 것과 흘려보내는 건 달라요.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올라와요.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옅어져요. 딱 하나만 살펴봐 주세요. 지금 마음에 걸려있는 그것 얼마나 됐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그 말을 한 상대방은 아마 이미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그걸 붙잡고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자가 말했어요. 흘러가게 두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억지로 붙잡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자의 가르침에서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 해석을 한 겹 털어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자체만 남겨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야. 저게 무슨 의도지?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해석들을 한 겹씩 걷어내보세요. 해석이 줄어들수록 상처도 줄어들어요. 처음엔 잘 안 돼요. 해석은 너무 빠르게 자동으로 붙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말 한마디를 속으로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구나.
그뿐이야. 이게 장자가 말한 심재를 일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상대방 말이 더 잘 들려요. 내 해석이 거치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해도 줄고 불필요한 상처도 줄어요. 두 번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장자가 말한 각자의 우물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우물 안에 있어요. 나의 우물과 남의 우물은 크기도 다르고 들어오는 빛도 다르고 안에 사는 것들도 달라요. 그걸 비교하는 건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 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상처의 절반을 막아줘요. 비교는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세 번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자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건 평소에 그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큰 것을 흘려보내려면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해요.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 감정도 지나가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오늘 있었던 일이 일주일 뒤에 여전히 아프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지금 이 순간의 상처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상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나요? 혹시 지금 마음에 걸려있는 말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뿐이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신을 엮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초나라 재상 자리도 거절했어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어요. 화려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집신을 엮으면서 해자와 논쟁하면서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절처럼 흘려보내면서 쌓인 말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법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물처럼요. 물은 돌에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아요.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디든 닿아요. 장자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단단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가요. 칭찬도 흘러가고 상처도 흘러가요. 그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의 상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돼요.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 감정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은 사람을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자가 말했어요. 천하의 가을 털어 끝보다 큰 것이 없고 태산도 작은 것이다. 나면서 일찍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것이 없고 팽조도 일찍 죽은 것이다. 크고 작음, 길고 짧음, 좋고 나쁨은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할 때 상처도 조금씩 작아져요. 오늘 상처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상처받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의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